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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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그리고 울산 세부리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달천 문화광산 진행을 맡은 달천 문화광부 정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땅 유치원 박수 쳐야지.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예. 예. 아, 달천문화강사는요 2000년 철문화 역사가 숨쉬고 있는 이것 달천 철장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이죠. 울산 쇠부리 그리고 울산 쇠부리 소리 등 이러한 지역 문화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또 오늘의 문화로 만들어가고자 지난 10월 달부터 저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철을 캐던 이곳 달천 철장에서 문화를 캐내는 달천 문화광산. 여러분들 혹시 달천 철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철을 캐던 곳인지 아셨어요? 아, 알고 있어요? 역시 정말 우리 꼬맹이들이 있어서 든든한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이곳에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우리가 주민들 중에 생활의 기술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김장을 여기서 담궜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마지막인데 저희가 나만의 도장 만들기. 그래서 돌에 직접 자기 이름을 새겨서 아주 그 아기자기한 도장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 가질 거고요. 토요일에는 이렇게 문화 행사와 기억이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기억이음과 달천 플러그인 출연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이음엔 7번째 손님으로 임채호 북구의회 의장님 잠시 후에 모시겠고요. 오늘 달천 플러그인에서는 드림아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11월의 셋째 주 주말 벌써 11월도 거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고 이제 곧 12월 2020년이 이제 끝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며칠 전에 비가 내려서 지금 많이 춥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친구분들 같이 담요 딱 덮으시고 따뜻하게 관람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무대 베토벤 스페셜을 준비했습니다. 올해가 클래식 음악계의 정말 영원한 악성 베토벤이 탄생한 지 250주년이에요. 우리 애기들 베토벤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조금 이따 우리 삼촌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삼촌이 더 잘생긴 삼촌이 설명해 줄 거예요. 알았죠? 네. 2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서 저희들도 클래식 무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야외에서 듣는 클래식은 과연 어떨까? 저도 아까 리허설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야외라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연주를 허락해 주신 연주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달천 플러그인 클래식 선율 우리 드림아트 오케스트라 여러분의 열정적인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되셨어요? 자, 박수 준비. 자,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베토벤 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달천 철장에서 이렇게 베토벤을 주제로 해서 연주를 하는데요. 베토벤이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베토벤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네,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났어요. 독일 켈른 지방 본시에서요 태어났는데 이 베토벤은 고전파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이 고전악파 옛날 음악의 그 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명이요. 너무나 이제 유명한 작곡가죠. 이 고전 음악의 최대의 완성자인 동시에 그는 완전한 형식적인 예술보다는요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내용을 담은 좀 사상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좀 영웅적인 기백이 있어요. 불의를 못 참고요.
예. 또 난관을 모두 다 오직 예술로만 극복하려는 승리자의 그런 철학적인 사상가이기도 해요. 그는 좀 자유와 평등을 그다음에 인간애를 실천하는 인도적인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음악은 고전의 형식에서 벗어나요. 고전 음악에서 낭만 음악으로 넘어가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전 음악을 했던 고리타분 음악에서 낭만이면 좀 더 자유로운 음악으로요 좀 편성을 좀 확대했어요. 뭐 예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악기 있죠. 현악기, 오보에, 플룻 이런 악기만 썼는데 이분이 작곡을 하면서부터 트럼본, 튜바 이런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한 음악가이면서 작곡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베토벤의 집안 또한요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다 음악가여서 음악가 집안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버지가 이 베토벤의 그 천재성을 받나 봐요. 모차르트처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어릴 때부터 엄청난 교육을 시키고 4살 때는 바이올린을 시키고 막 여러 가지 악기를 많이 시켰나 봐요. 그래서 음악에 너무 많이 시키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질리게 되죠. 질리게 되면서 되게 음악을 포기를 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워낙에 음악을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17살 때 될 때부터 이제는 전문적으로 이제 연주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17살 때 어디로 오스트리아 빈으로 넘어가면서 정식적인 음악 교육을 또 더욱더 배우기 시작한 거죠. 예. 대본을 살짝 넘길게요. 예. 그리고 그 22살 때 거의 뭐 청년이 될 때부터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작곡가로 알고 있잖아요. 이 베토벤은 작곡가라기보다는 피아니스트로 이제 22살 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가니스트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근데 이 22살 때부터 그는 이제 너무나 많은 역경과 고난을 막 겪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가 그때 당시 음악가는 요즘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힘들었었나 봐요. 예, 생활도 곤란하고 또 생활이 곤란하면 금전이 없다 보니까 연애도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에 매번 실패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경우인데 갑자기 베토벤 하면은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이 뭘까요? 귀가 들리지 않죠. 이런 중이염이라는 거를 겪게 돼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중이염이 온 거예요. 또 중이염이 또 치료 못 받다 보니까 점점 귀가 안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곤란한 삶을 살다가 거의 한 1814년 거의 한 20세 25세 중반에는 거의 귀를 거의 막 거의 머거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예술에 대한 열정은 끊임없이 지탱하면서 예술이 이 베토벤을 지탱해 줬다 생각하시는데 음악이 베토벤을 이게 안 힘들게끔 만들어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베토벤이 얼마나 좀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는 알겠지만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음악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해요.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베토벤 교요가 뭐 있죠? 빰빰빰빰빰빰빰 합창 있죠. 환희의 기쁨. 합창을 제일 우리 연말 이 시즌 되죠. 연말 되면은 합창 교향곡이 제일 많이 연주가 돼요. 근데 그때 당시 베토벤은 이미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귀 먹은 상태 자기가 상상한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만 이게 곡을 써서 완성을 한 거예요. 절대적인 건 수학적인 그런 수학적인 그런 부분도 넣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감성들을 다 이게 넣은 거죠. 최초로 이 합창곡이 왜 유명하냐면 오케스트라 공연과 아까 또 오케스트라에는 또 트럼본이니 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 했죠. 또 시도를 또 하나 한 거예요.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같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합창 교향곡을 뒤에서 자기가 초연을 했을 때 처음 연주했을 때 이렇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가 끝나서 모든 이거 너무 좋아요. 큰 박수를 보내는데 이미 정작 그때는 베토벤은 이 박수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이미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도와주시던 지휘자분이 여기 톡톡 치면서 뒤를 보시라고 그때서야 이 연주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베토벤이 연주가 성공적이면은 베토벤이 어떨까요? 저 어느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연주가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성공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연주에 대한 그런
자본은 하나도 받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끝까지 이제 많이 힘들게 살다가 생애를 마감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 음악으로 이 베토벤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해서 되게 긍지 높은 음악가, 천재 음악가,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좀 가련한 음악가로 이 시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좀 우울하긴 하지만 처음 오프닝으로요, 저희가 이제 베토벤 행진곡, 세 개의 베토벤 행진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번에 연주하실 그 선생님은요, 좀 인사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예, 광민정 선생님과 이소미 선생님이 이렇게 포핸즈 네 손을 가지고 편한 대로 네 손을 가지고 연주를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이 세 개의 행진곡은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신나고 하게 오프닝으로 참 듣기 좋은 곡입니다. 한번 그럼 먼저 행진곡으로 음악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추울 때일수록 더욱더 박수를 많이 쳐서 손에 땀을 나게 만들어야 돼요. 자,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예, 고맙습니다. 예, 음악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한 대의 피아노를 가지고 네 개의 손이 이렇게 연주하는 장면도 이렇게 좀 보기 드문 장면이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고생해주신 예, 뒤로 가셨네요. 예, 이사님. 예, 이번에 또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유명한 곡입니다. 예, 제 14번 C 샵 단조 OP 27번 다시 E 하면은 어렵잖아요. 월광 문라이트라고 할 거예요. 혹시 한번 그 베이스만 한번 뚱뚱뚱 한번 쳐주실 수 있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라인 하면은 다 좀 아실 거예요. 또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고 또 소나타 처음 들어가면 다 월광 소나타를 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곡이 어떤 곡인지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곡은 예, 1801년에 작곡이 되었습니다. 예, 음악에 붙여진 속칭이 좀 문라이트잖아요, 월광이잖아요. 토속화된 경향이 없진 않으나 오히려 그런 점이 이 소나타를 좀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월광이라는 제목은요 원래 붙여졌던 이 제목이 아니고요. 시인 렐슈타프라는 사람이 이 곡 1악장을 듣고요. 그 스위스의 그 한강 같은 곳이 있어요. 스위스 루체른 호수의 달빛 아래 물결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를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이게 붙여진 게 이제는 월광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 베토벤은 또 이 월광 이 곡을요 사랑한 사람한테 헌정을 했어요.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그 백작의 딸 줄리에타 귀차라디라는 사람에게 이 곡을 선사했는데요. 그때 베토벤과 한 14살 정도 차이 나는 연하였어요. 근데 그 연하를 피아노를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 그 여인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에게 곡을 선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그 결국은 이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작의 딸이니까 신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은 결국 맺어지지 않았지만은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또 음악으로 또 만들어서 이 월광이라는 곡을 사랑한 여인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악장 중에서 1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짝짝짝짝짝. 예.
예, 여러분들 이 자연에서 이렇게 월광을 라이브로 딱 들으니까 여러분과 이 음악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도 음악 들으시는데 옛사랑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을 위해서 헌정했던 곡이라든지 가슴이 약간 뭉클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 정서에 굉장히 잘 맞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는요. 저희 이제 이렇게 음악은 좀 정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요. 또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저희 또 피아노 베토벤 트리오 3중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친절한 해설의 우리 김재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피아노 듀엣의 두 곡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도 함께 하셨습니다. 연주에는 김은혜, 광민경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기실에 가 계시지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차를 타면 라디오로 클래식 채널을 들어요. 클래식을 좋아해서 전혀 아니고요. 생뚱맞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멘트가 많지 않아요. 그냥 음악만 주구장창 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듣게 됐고, 두 번째는 광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안 들어서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취자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생각을 할 수 없게 하고, 그리고 제가 클래식 음악을 잘 몰라서 이 음악이 뭘까 고민하지 않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생뚱맞은 이유로 차를 타면 클래식 채널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저도 좋아하게 된 그런 장르인데요. 클래식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과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그 클래식 곡이 베토벤도 대중음악을 작곡하는 작곡자였고, 그것도 상당한 작곡가였죠. 그래서 대중음악이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연장에 들어가면 정장을 차려입고 또 격식을 갖춰서 감상해야 되지만, 이렇게 달천철장에서 들으니까 따뜻한 옷을 입고 격식도 안 차리고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세요? 네, 날씨가 조금 춥지만 우리 옆 사람 손도 꼭 잡고 이렇게 담요도 덮으면서 즐거운 시간 계속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저희가 기억이음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기억을 잊자고 이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을까? 바로 달천철장.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이곳이 지금은 운동도 하고 또 여가도 즐기고 산책도 하는 그런 곳이지만, 사실은 2000년 전부터 철을 생산하던 우리나라 최초의 철 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학계에서도 유명한 곳인데,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의미를,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터가 사실은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 발굴하셨던 분들 또는 연희자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손님 모셨습니다. 누구냐? 바로 북구의회의 임채호 의장님. 정말 이제 행감이 시작되어서 정말 바쁘실 텐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기 전에 저희가 그 설문지에 노란색 메모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임채호 의장님께 나는 주민으로서 이런 걸 좀 바란다 라는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 거기서 곱게 한자 한자 적으셨다가 저희가 나중에 거둘 거예요. 걷어서 제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임채호 북구의회 의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배너로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나 꼭 말을 해야 될 경우에는 잠깐 벗어도 되니까요. 혹시 저희가 조금 벗고 인터뷰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잠시 벗으셔도 되고요. 아니 나는 안 벗겠다. 안 벗으셔도 되고요. 예. 어떻게 벗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역시 주민들의 방역을 철저히 생각하시는 우리 의장님. 네. 그 오늘부터 저기 의회에 2차 정기회가 개최된 걸로 회의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아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주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 의장 임채호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옛날 추억을 떠올려야 되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다 가족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옛 추억을 또 너무 생각하시다 보면 어쨌든 옛 추억에서 가족들한테 도움되는 기억들만 많이 살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에 북구의회 의장님으로 취임하셨어요. 예, 그래서 또 지금은 울산의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장을 또 맡고 계신데요. 정말 의회 의장으로 취임하시고 정말 바쁜 일정 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난 5개월 기초자치의회 우리 북구의 수장으로서 활동하신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울산 세부리 문화를 공유하는 달천 문화광산 행사에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에 너무 기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후반기 의회를 맡다 보니까 어깨도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5개월간 쉼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의장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이나 주민들과 구정 현안을 공유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폭넓은 그런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후반기 의회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방향을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국인 만큼 지친 주민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8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한 가지 사안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의견과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의회에서 또 젊은 의장님인데 7분의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몸이 젊은 것보다 마음이 젊은 것이 우선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귀를 담아 들을 수 있으려면 몸이 젊은 것보다 생각이 젊어야 되고 마음이 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7분의 의원님들의 7표를 다 받고 제가 의장이 된 만큼 어깨가 더 무겁고 또 그분들 목소리 하나하나를 또 흩어지지 않고 모아서 주민들 의견을 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더 있는 그 후반기 의정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문지상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초의회 의장 선출로 불협화음이 정말 각 구군마다 만만치 않았는데 우리 북구는 임채호 의장님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의장으로 선출되셨다고 하니 또 행감에 이어서 우리 북구 의회 의정이 정말 무난하게 또 이렇게 협치하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북구에 다양한 산적한 의제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정체성을 담은 독창적인 지역 문화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한 사안일 텐데요. 우리 울산 북구의 문화적 정체성, 우리 의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북구는 2000년 전에 기원전 2세기라고 합니다. 그때 사만 시대부터 철이 생산되었던 지역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철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달천 철장에 철이라는 그 하나의 단어가 북구가 한반도의 중심이었고 동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우리 지역의
문화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달천 철장의 오랜 역사를 잘 보존하고 개성하고 세부리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중심지였던 이 북구에 대한 후손들의 큰 자부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철 문화, 울산 세부리 문화가 지역을 대표하는 아니 산업도시 그리고 산업수도 울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울산 세부리 문화의 문화적 가치 과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건지 의장님의 의견을 좀 청해 듣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생각할 때 우리 북구에는 또 박상진 대한 총사령관이 또 그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 보면 임난 때 기박산성부터 그러면 효문산성까지 무룡산중에서 다련 전투를 포함한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나라를 지키던 그 호국 정신이 또 살아있는 북구의 소중한 그런 정신적인 호국 정신의 가치가 살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부리 문화는 우리가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부리 문화의 문화적 가치를 보면 여기 계시는 북구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세부리라는 단어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세부리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있을까요? 예, 세부리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예, 그 세부리는 우리가 제철 과정을 일컫는 우리의 순수 토철이나 철광석 그리고 사철. 일본은 그 당시에 우리 토철로 이용되었던 그런 재련 방식을 가져가서 일본에는 사철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사철이든 토철이든 철광석을 또 분광해서 사용하던 그런 부분들을 이런 광물에서 이제 철을 만들어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세부리라고 만들어내는 과정을 세부리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삼한 시대 때 우리가 이제 한나라, 예나라 외에 이 모든 곳에 달천 철장에서 철을 가져갔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을 하듯이 그 당시에 북구가 철 생산 그리고 철 수출의 핵심 지역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철이라고 하면 크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철이 우리 한나라를 구하고 또 삼국을 통일시키고 그렇게 큰 국력에 속했던 것이 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철문화에 대한 지식 또한 정말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철 문화에 대한 또 생각들 또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달천철장, 제철기술, 울산 세부리, 울산 세부리 소리, 세부리 대장간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복합 제철 문화인 울산 세부리 문화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이 달천문화광산도 철을 캐던 달천철장에서 주민과 함께 문화를 캐내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역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북구의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의회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인 울산 쇠부리 문화에 대한 지원 방안 어떤 방안을 또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쇠부리 문화가 작년에 시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쇠부리 그 축제 추진위원회의 또 많은 노력으로 또 쇠부리 소리가 올해 울산 초용문화제에서 또 대상을 수상하는 또 큰 영예를 또 얻는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구가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가장 큰 축제는 쇠부리 제철 복원 실험을 통해서 제철로의
올해 6차 실험을 했는데 5차 실험과는 또 다른 큰 성과를 또 결과물을 내는 그런 보건 실험이 있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새부리 문화를 보존하고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 저희 의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부리 축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새부리 문화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울산 새부리 기술 보건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작년에는 노동요인 울산 새부리 소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공감이나 문화를 찾는 그런 수요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또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네네. 의미에서 달천 철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달천 문화광산 행사가 지역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북구의회에서는 새부리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덜 생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주민들 앞에서 울산 새부리 문화에 대한 지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주민들과 함께 새부리 문화를 이렇게 함께 지역의 소중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기억 이음 7번째 손님 북구의회 임채호 의장님 모시고 진행하는 기억 이음 프로그램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혹시 진행하시는 분들 주민분들께서 적으신 그 질문지 조금 걷어 주시겠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안 추우세요? 저보다 이렇게 가족 단위로 나오셨는데 아이들이 많이 추울까 그게 많이 걱정되네 이렇게요. 그래서 아이들 춥지만 이렇게 우리 달천철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주민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순간 눈물이 조금 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아이고, 네, 감동까지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노트 하신 분들 더 없으세요? 예, 저기 모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이 자리는 또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 춥지만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우리 북구 문화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큰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2가지 질문을 이렇게 주민분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전에 전혀 이렇게 논의된 바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가감 없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천 철장 입구가 4군데입니다. 그 중에 장애인 입구는 1군데입니다. 장애인 분들도 달천 철장 공원을 조금 더 쉽게 올 수 있도록 반대편에 장애인 입구를 1군데 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달천 철장을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용역 들어가고 할 때 북구에서 이렇게 장애인 또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라는 그런 제안을 또 드렸고 또 집행부에서도 흔쾌히 그런 설계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한 곳이 더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그 가능한지 저희가 또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또 풀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시고 집행부 그러니까 행정 단위에 이렇게 청하겠다고 하니까 조만간 한 군데밖에 없는 장애인 입구가 장애인 분들이 좀 더 우리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은요. 저희 이 농소삼동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참 많아요. 그런데 도서관이 농소삼동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 천곡에 사시는 분인가요? 그래서 천곡에도 매곡처럼 도서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구립 도서관이 7개가 있는데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3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지원을 받는 데가 13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구립 도서관을 하면 좋지만 그 구비 예산이 또 거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시립 도서관을 저희가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립 도서관이 또 가능하다 하면 또 매곡이나 또 농소권 쪽으로 또 가능하면 그 진행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하면 그대로 지키셔야 하니까 부담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든 북구에 이제 북구가 사실은 도서관 체계 도시입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도서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확충하고 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시립 도서관 유치에도 이렇게 고민도 하고 노력하신다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매곡이나 농소 지역에도 또 시립 도서관이 혹시나 생길지 모르겠네요. 노력해 주신다니까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거는 응원이네요. 의원님, 의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화이팅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의장실에 있으면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응원을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원을 처음 들으셨대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저희 북부 경찰서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도서관을 말씀하시고 또 생각난 것이 개설을 하면서 농소 3동 여기는 농소 2동 파출소가 같이 이동하고 3동 같이 하는데 그때 서울중앙경찰청장 김창룡 청장님 오셨을 때 저희가 지금 농소 2동도 이제 4만 명이 이제 넘어가는 큰 단위다. 그래서 농소 3동 파출소를 좀 개소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 해서 그 부분들은 이상은 국회의원, 이동건 구청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소 2동하고 농소 3동의 북구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치안 수요까지 좀 책임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주민의 안전까지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뭐 여쭙고 싶은 말씀도 많고 또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울산 쇠부리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부나 의회 차원에서 지원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분들의 애정과 사랑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분들에 대한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문화유산은 산에 난 오솔길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고 함께 발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면 나뭇잎으로 덮여서 아마 그 길이 사라질 거라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것은 우리 문화예술 오솔길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고 함께 추위 속에서도 함께 느끼고 즐기고 우리 문화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새로운 우리 문화예술의 북구 오솔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북구의 의장으로 북구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북구의 소중한 울산 쇠부리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 일이 오늘처럼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울산 쇠부리 문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구에서도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예술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또 기대가 큽니다.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들이 이렇게 신문지상으로 만나는 건 불협화음이나 싸움이나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만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우리 의장님 그리고 북구의회는 서로 협치하면서 주민의 의견 아주 작은 의견도 이렇게 귀담아 듣고 또
실제로 움직이시면서 의정 활동 또 주민의 가려운 것을 이렇게 항상 보듬어주는 그러한 의회가 되었으면 또 그것을 이끄는 의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우리 의장님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억이음 7번째 손님 북구의회 임채호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저희가 달천 플러그인 베토벤 스페셜 함께할 시간인데요. 철을 캐던 달천 철장에서 문화를 캐는 달천 문화 강산. 이번에는 피아노 3중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해설을 계속 했었는데요. 우리 잠시 또 쉬고 계시던 연주자분들 한 분 한 분 들어오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해설을 맡으시는 우리 김재현 선생님께 다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또 2부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예.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의 편성을요 보시면 이제 피아노 트리오입니다. 피아노 한 대와 바이올린 한 대와 그리고 첼로 한 대로 구성이 된 연주를 할 건데요. 이게 소규모입니다. 트리오 하면은 제일 이렇게 트리가 3이라는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퐁퐁으로 유명하죠. 트리오. 예.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연주자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 피아노의 김선민 선생님과 첼로 심정희 선생님, 바이올린 박주미 선생님이 이제 연주를 해 주실 건데요. 이 피아노 3중주 3번 C단조 OP 1악장부터 3악장입니다. 예, 이 곡은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제 3번 C단조는요. 가장 트리오 연주로 많이 연주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곡은요.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이후의 작품을 암시하는 동요한 특징이 잘 나타나며 약간 극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향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원래 1악장, 2악장, 3악장이 있는데요. 이 악장별로 원래는 연주가 시작되면 처음부터 쭉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끊어서 갈게요. 1악장 들어보고 1악장은 어떤 특색이 있나? 또 2악장 들어보고 특색이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끊어서 가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주 직전에 그 1악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소나타 형식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뭐 옛날에 보면 A, B 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렵게 느껴졌잖아요. 그냥 1주제가 있고요. 주제가 한 개가 있고 두 번째 2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좀 발전했다가 다시 1주제로 재현했다가 해서 나중에 마무리하는 형식을 이제 소나타 형식이라 보면 돼요. 일명 뭐 돌림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1주제는요. 예. 알레그로 콘 브리오입니다. 알레그로 콘 브리오, 그러니까 활기차고 빠르게 연주하라는 뜻이고요. 4분의 3박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1주제들은 모든 악기가요 똑같이 유니즌으로 연주하다가 갑자기 기분 나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또 활기찬 악구가 계속 연주가 되며 다시 1주제 그리고 뭐 2주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강렬하게 연주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재연부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예쁘게 마무리하는 그런 소나타 형식의 이상적인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이제 이번에 연주 들려드릴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고 이제 연주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더 연주자 성함을 알려드릴게요. 피아노의 김선민 선생님, 첼로의 심정희 선생님, 바이올린의 박주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나타라에서 약간 좀 딱딱하긴 할 것 같지만은 이 들어보시면 항상 잘 들리는 주제가 있어요. 멜로디가요. 그 멜로디가 첫 번째 나오는 멜로디가 1주제, 두 번째 나오는 멜로디가 2주제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은 좀 숨은 거 좀 뭐라죠? 보물찾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방 들었던 1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2악장을 들려드릴 건데요. 2악장은 일반적으로 그냥 처음에는 알레그로였잖아요. 빠르게 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는 빨랐으니까 반대로 이제 느리게 이제 2악장은 보편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느리게 하면 안단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피아노나 뭐 이렇게 음악을 잠깐 접해 보시면 용어가 나올 겁니다. 위에 보면은 항상 곡 처음에 안단테 뭐 그러면 좀 길게 나면 뭐 칸타빌레 코몬 바리아치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음악 용어는 다 이태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기본적인 모데라토 안단테 알레그로 이렇게 얘기 템포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용어들을요 이태리 가서 사용하시면은 통용이 돼요. 만약에 택시를 딱 타잖아요. 택시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안단테 하잖아요. 그럼 택시가 갑자기 천천히 가요. 근데 알레그로 하면 막 빨리 가요. 예, 이런 음악 용어로도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악장은 안단테 칸타빌레 하면은 노래하듯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코는 뭘 테이크 해브 가지다. 바레이아치오는 변주곡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느리게 노래하면서 이 느리고 그러니까 느린고 노래하듯이 하되 이거를 변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은요 주제가 있고 5개의 변주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1악장과 대조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의 악장이면서요. 주제는 맨 처음에 피아노 독주로 아름답게 시작되고 다음 점차 다른 악기들이 가세를 하는데요. 한번 맨 처음에 피아노 선생님께 요청해 볼게. 맨 처음에 피아노 독주 첫째 1주제가 주제가 됩니다. 혹시 맨 처음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이 멜로디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바이올린과 첼로가 이제 같이 합세를 해서 좀 더 풍성한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 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3악장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잠시 이제 날씨가 좀 차가워지니까 이제 악기 줄을 이제 좀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브리지가 풀리고 하니까 조율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할게요. 예,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이 3악장입니다. 3악장은 미뉴에트 콰지 알레그로인데요. 미뉴에트 하면은 저희 스케르죠, 뭐 왈츠, 왈츠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춤곡이죠. 4분의 3박자 계열의 춤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 춤곡하면 좀 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토벤은 좀 다르게 약간 좀 춤곡보다는 좀 약간 음산한 분위기가 있어요. 약간 좀 어두운 분위기. 자기의 처지나 상황이 춤곡이라기보다는 좀 어둡게 표현이 됐나 봐요. 예, 그래서 왜 춤곡인데 왜 밝지가 않지라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베토벤의 이게 약간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성품이 여기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유에트 춤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미뉴에트 예, 들어봤습니다. 원래는 1악장보다 4악장 한 방에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갈략갈략 끊어가게 됐습니다. 좀 춤곡이라 하기는 너무 음산하죠. 옛날 우리나라의 그 뭐냐 살풀이 같은 약간 좀 어두운 면이 있는 한이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은요 4악장은 피날레입니다. 프레티시모 시단조 2분의 2박자인데요. 프레티시모 하면은요 빠르게인데 시모라는 말이요 최상급 있죠. 영어에 보면 이스트 붙듯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입니다. 예, 프레티시모 하면요. 그러니까 마지막 피날레는 여러분들 잘 알죠. 마지막에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하는 굉장히 빠르게 많이 피날레를 장식한다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곡을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날레다 보니까 굉장히 격렬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은 되게 갑자기 화려하다가 갑자기 조용하게 쓱 죽어요. 이게 또 역시 베토벤의 그 시대의 그 자기 성향을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 예 피날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추울 때는 박수가 최고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피아노의 김서민, 첼로의 김희정, 예, 그다음 바이올린의 박주민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이 트리오 이 곡을 다 들어보니까 한 편의 한 영화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이시죠. 굉장히 상황도 많이 바뀌고 그런 감정 기복도 많이 심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추우셨을 텐데 또 집에 돌아가서도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몸 녹이시면서 또 오늘 하루 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달천 문화강산 달천 플러그인 베토벤 스페셜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서 달천 철장에서 펼쳐진 연주였습니다. 우리 김재현 해설을 맡은 선생님을 비롯해서 바이올린의 박주미, 첼로의 심희정, 그리고 피아노의 김주영 연주자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날씨가 추운데 저희는 담요를 덮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담요마저 없고 현을 누르는 손가락이 아마 정말 아렸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연주 해주셨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니까요, 기꺼이 선물처럼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지금 영상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님, 예, 오늘 처음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내가 요 벽산 블루밍 천곡에 아, 천곡에. 여기 사신 지 몇 년? 한 1년 가까이 다 돼가요. 아, 얼마 안 되셨네. 어떠세요? 오늘 달천철장 이렇게 오셔서 함께 공연도 관람하시고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졌어요? 예, 옆에 분 어떠셨어요? 네, 저도 아주 좋았습니다. 예, 달천철장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아니, 저는 여기 오늘 이렇게 직접 참가는 처음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농악 공연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제 좋아서 이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통 국악 공연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추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 가셨네요, 그죠? 우리 꼬맹이 한번 오늘 어땠어요? 고맙습니다. 잠에서 덜 깬 것 같아. 공연 재밌었어요? 네, 도망갔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고 설문지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음향 감독님, 음향팀 너무 수고하셨고요. 영상팀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달천문화강산 13번째 무대 모두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몽돌과 함께하는 정각체험, 그리고 토요일은 저희가 좀 더 크게 이곳에서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28일은 달천문화강산 완결편, 그래서 그때는 사전 신청 안 하셔도 이곳에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 체험, 그리고 또 새부리 대장간, 그리고 새부리 체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주말에도 이곳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의 달천문화강부 정재하였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